어, 어제는 주식시장은 안 보고 이제 미 대선만 좀 봤었는데요. 이건 이제 구글에서 프리덴셜 일렉션이라고 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가 나옵니다. 더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라고 하는 곳인데 조 바이든이 248, 트럼프가 214, 270표를 획득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위스콘신이 99% 개표에 49.6이니까 거의 뭐 CNN 어떻게 보고 있나 볼까요? CNN도 여기 위스콘신을 보는데 바이든이 당선됐다라고 보는 것 같으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가게 되면 이제 248인데 여기 보면 이제 미시건이 있죠. 미시건이 98% 개표를 했는데 49.6, 48.9로 약 0.7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여기가 득표가 16명이거든요. 여기다 16명을 더하면 264가 되죠. 네바다가 6명입니다. 그 합하면 27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시건하고 네바다 두 개를 가져가면 조 바이든이 당선되게 됩니다. 근데 네바다는 아직 75%밖에 개표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표 차이가 0.6밖에 안 나거든요.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여기 보면 펜실베니아 이거 84% 개표인데 이제 표 차이가 크게 나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94, 표 차이가 한 1.4 정도 나나요? 그다음에 조지아가 95, 표 차이가 한 1.6 정도 나나요? 엘래스카는 뭐 끝났고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가져가도 트럼프는 268,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두 개만 가져오면 270이라 바이든이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면 블루웨이브가 되느냐? 다음에는 그게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하원은 민주당 쪽에서 다수당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드린 적은 있죠. 대통령은 뽑더라도 모두 다 줄 수는 없어서 아마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사실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개인주의가 정말 확연히 드러났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도자가 그 인종 간, 그 다음에 남녀 간, 혹은 그 잘못된 어떤 상식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사실 요번에 투표의 결과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거는 나의 그 판단 기준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표심에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참 민주당 인물 없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박빙이 나오느냐. 투표 결과도 보면 50대 48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그 경제지표도 한 가지 더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펜실베니아에서 조기 개표에 의해서 공화당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불복이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이 말씀드린 펜실베니아하고 상관없이 미시건하고 네바다만 가져가면 조 바이든이 당선되기 때문에 이런 소송들은 의미가 없는 소송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대선 불복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강도가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 상태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경제지표가 나왔는데요. ADP 난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파이널 서비스 미국의 그 서비스 PMI 지수가 마켓하고 그 다음에 ISM에서 양쪽에서 나왔는데 ISM이 좀 더 중요하니까 그걸 볼까요? 이게 ISM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고요. 이게 PMI, 그러니까 제조업 PMI고 이게 서비스업 PMI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조업 PMI는 유럽도 그렇지만 이 주문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혹은 고용 부분들이 확연히 좋게 나타났거든요. 그렇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생산이라든가 활동이 줄고 있죠. 그 다음에 신규 주문도 역시 줄고 있습니다. 고용도 긍정적이었다가 다시 수축되고 있어요. 수축 국면에 거의 임박했습니다. 50.1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유럽은 강력한 봉쇄에 들어가면서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있고, 미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강력한 봉쇄로 가고 있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유럽 CDC 데이터인데요. 잘 보시면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봉쇄가 들어간 이후에 약간씩 뭔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 미국 CDC 데이터인데 이게 아직 시간이 빨라가지고 지금 5시 16분인데 너무 빨라가지고 이 3일자가 안 나왔습니다. 3일자가 2일자네요. 7일 이동평균선 추세는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이제 확진율인데 이것도 2일자까지 나와 있거든요. 6.7%로 계속 올라가는 궤도라, 이거는 이제 존스홉킨스고 이건 CDC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 얘기는 이 추세는 계속 윗방향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뭔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가 어려웠고, 투표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었고, 그 다음에 서로 지지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 추세로 놓고 보면 윗방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이건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보여드렸지만 이제 추세가 이미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여기 보면 11월 3일자 나왔네요. 월드오미터는 1일 돌아가시는 분들이 1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추세가 퉁퉁 튀고 있어요. 사람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뭔가 행동을 잘못해서 지금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나만 중요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국과 우호 이런 얘기들을 막 하지만 우리도 역시 우리만 중요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설픈 생각을 했다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calculated risk blog.com 데이터인데요. 이 프레드에도 데이터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보다 늦어요. 하루 이틀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라이트 비클이니까 대형 트럭 제외한 자동차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마 이게 신규 자동차 판매량일 거예요, 아마. 근데 추세선상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신문 보도를 가끔 보여드릴 때 중고차 판매량이 많이 세컨드, 서드 차가 혹은 새로 사더라도 중고차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싫어서 그런 상황들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 영역들을 차지하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이제 추세선상이 유지됐다면 사실 얘가 이렇게 위에서 계속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공백이 생겼는데 이 공백 부분은 중고차들이 메꾸고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이제 얘가 사실 올라오는 추세를 유지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그 생각을 안 하겠는데 이게 떨어졌거든요, 살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신차의 구매 행위 자체도 일정 수준 이제 과거에 계획됐거나 해야 되는 사람들 수준으로 다시 이제 정상 회귀 수준으로 돌아갔을 뿐이고, 이게 신규차를 폭발적으로 더 산다? 이런 부분들은 아닐 것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K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익부와 빈익부가 나눠져서 현재 경제 상황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물음표를 찍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많은 소비를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윗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물음표를 찍고 있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경기부양책으로 떠받치는 행위가 느려지거나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미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고 위로 올라가기에는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런 확산세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강력한 봉쇄를 취하면서 유럽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를 위해서 지금 강력한 봉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력한 봉쇄로 뭔가
이렇게 좀 막아놔야 그나마 연말 크리스마스 때 봉쇄를 풀면서 경제를 그나마 돌리고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이제 봉쇄 조치를 강력하게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 크리스마스 특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문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더 주문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특수를 못 가져가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이 ISM 제조업 지수의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이 이제 미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은 미국 경제의 움직임이 안 좋은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패드에서 나오는 이 경제의 전망인데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건 10월 30일자까지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경제 지표가 반영되면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국면까지 떨어질 정도로 하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강력한 봉쇄 조치가 만들어지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상원이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서 민심이 꼭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는 의원들 자체는 경기부양책 5천억 달러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하는 1조 8천억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5천억 달러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리를 발휘해서 1조 달러가 넘는 건 안 하고 5천억 달러 정도로 결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뭔가 펠로시 의장이 얘기를 2조 2천억 달러, 2조 8천억 달러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년 1월까지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딴지를 걸면서 이 트럼프가 행동을 할지 어떨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술술술 과연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게 나올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개인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책이 지지부진하고 코로나가 발목을 잡으면 이게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을 텐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약간 거기까지인가 마이너스 국면까지는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이 완전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4%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추세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전고점을 아직 돌파한 게 아니고 떨어진 것들을 만회하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코로나하고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주식시장에 작용을 할 게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랫방향으로 폭락할 거란 생각은 지난번에 인버스를 다 매도하면서 그저께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추세를 계속 이제 가끔 보여드리지만 이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 움직임을 놓고 보면 이게 튀질 않아요.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때 이 튀는 정도가 그냥 머리만 살짝 들고 다시 내려오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자체가 약간의 변동성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급격히 내려간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랫방향으로 계속 급락할 것이라고 더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예를 들면 루비니 교수라든가 10%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계속 거론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이쪽에서 올라갈 때 이렇게 7, 8월 달에 올라갈 때 향후를 지켜보겠다고 얘기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의 재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가 수축되는 국면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던 거고, 실제로 원했던 거는 사실 이게 독일 차트거든요. 독일과 같은 액션이었어요. 그래서 지지선을 뚫고 여기 보면 이제 1차적으로 조정받았던 이 지지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파란 게 지금 코스피고 이 분홍색이 S&P 500이거든요. 코스피 지수로 놓고 보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을 깨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때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때 있었던 거거든요. 유럽은, 독일은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전체적 봉쇄가 유럽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저도 여기서 사실 한 번 더 뚫고 밑으로 내려왔다면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상황을 안 보이고 우리가 튀었거든요. 그럼 향후에 그러면 더 지금처럼 상황이 예측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가지면서 한 사이클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를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을 지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코로나가 처음 사이클 때는 아예 몰랐죠. 얘가 도대체 어떤 건지도 몰랐고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경제적인 수축을 동반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잘 보면 경제적인 수축도 상당히 잘 방어를 하면서 잘 견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는지 알며 그렇게 잘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다시 무엇인가 회복 국면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부분 하나하고, 이거는 백신이 무용화된다거나 이러면 경제적으로 경제가 상승하는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어떻게 붕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렇게 저점까지 붕괴된다거나 이런 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직 결과가 다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 보면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거의 99%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가져간 것 같고,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99% 개표가 끝났는데 지금 0.7포인트 차가 나서 거의 조 바이든이 여기에 선거인단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네바다 같아요. 네바다 같은 경우에 이제 75%인데 0.6포인트 차를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70이니까 네바다 개표가 언제 끝나는지 이걸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행정부하고 하원만 가져가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이런 언밸런스한 상황을 유지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참 그냥 일방적으로 이기지 않아서 재밌었던 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상황이 미국에 대한 개인적 평가, 어떤 기대감, 거기에 이제 실망감을 좀 주는 선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심정은 그러네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